여러분, 즐겁고 보람된 하루 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행복론 제12강은 선행 모듈의 시작으로서 단체 종목 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가 남이 아닌 나의 행복을 성취하려 하는데 그 세 가지 통로 중의 하나가 선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흔쾌히 동의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겪은 최근 1500년 동안의 역사적 사건과 경험의 기억이 우리의 뇌에 문화적 유전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동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선행이 행복에 이르는 세 가지 축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뇌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 2강에서는 선행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하여 왜 이다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쉽지 않으며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한지에 대해서 그 근원적 뿌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차차 선행의 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올림픽에 행복경기라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종목이 개인전 경기이겠는지요? 단체전 경기이겠는지요? 개인전 경기라고 한다면 감사라는 연습과 감정통제 및 명상 등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행복 역량을 갖춘 개인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행복 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체전 경기라고 한다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커링팀처럼 각 개인은 팀원의 한 사람으로 경기에 참가하여 팀원 전체가 메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개인전 종목이라기보다는 단체전 종목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요컨대 각 개인이 아무리 탄탄한 행복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도 선행이 빠져버리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윈은 일찍부터 다른 동물 종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인간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격리는 확실한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일부일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윈의 주장에 한술 더 떠서 영국의 소설가이자 저명한 종교 철학자인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5분지4는 타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불행하게 하는 것도 5분지4는 타인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루이스의 말을 약간 비틀어서 해석하면 개인이 아무리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여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감사라는 연습을 통하여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들 행복이라는 5조각의 피자 중 한 조각만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4조각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윈부터 루이스까지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토양이 비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둘째, 각 개인은 삶의 주어를 나, I에서 타인, us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요컨대 공동체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삶의 주어를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임은 개인전임과 동시에 단체 종목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즈니 영화 알라딘의 성공에는
스토리 구성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할 딱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자스민 공주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기회만 남았는데, 전 세계를 정복할 군대를 만들어 달라도 아니고 평생 젊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놀랍게도 램프 거인인 지니를 램프 속에서 나와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삶의 주어를 나에서 타인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스토리 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3대 요소 중 하나가 선행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선행을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또는 가진 자로서 응당 베풀어야 할 인간적 도리 내지는 도덕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관련된 사실을 말하자면, 선행은 윤리적 에티켓이나 덕목의 차원으로서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만약 하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의무라는 것을 인류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인간의 천부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천명한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시작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혁명이 시작된 5년이 지난 1793년에도 여전히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단두대에서 수십만 명의 목이 잘려나간 후 깨달은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인의 권리는 서로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폴 티보는 자유와 평등이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우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즉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의미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인의 의무, 즉 공동체적 가치로서 개인이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선행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는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지행해야 할 가치를 3가지 색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UN 가입국 중 45개국 이상이 프랑스 대혁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삼색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립,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가 정작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보수적 가치 혹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자유라는 권리를 더 확대시켜 드리겠다, 평등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라며 표를 모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국민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가 조화를 이루어 각 개인이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이라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선행이라는 의무를 드릴 테니 저희 당에 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당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공동체의 최고 가치로 공유되지 못한 후진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인들이 표를 사냥하기 위해 난사하는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발전론의 석학 사이먼 쿠즈네처는 세계에는 4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수많은 신생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압한 국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1900년대 초 세계 5대 부국 중 하나로서 선진국의 반열에 있었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무너진 유일한 예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무로서의 선행이라는 마스터키를 국민 개개인이 지니고 있지 못하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하지만 억색의 운이 좋아 용케 선진국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후진국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나라를 기준으로 저는 전 세계를 선진국, 후진국, 일본, 그리고 스위스의 4가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스위스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 올리겠습니다.